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세이지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세이지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평소 붕어님 사연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 26살 남자입니다. 제가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상담 드립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저는 고등학생 시절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기능훈련생이 되고자 도시락을 싸들고 고등학교에 가서 기능훈련생들이 훈련하는 걸 참관하면서 기술인이 되고자 했고 자동차과에 진학했지만 모바일 로보틱스라는 로봇을 C 언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종목에서 경북 지방대회에서는 장려상이 수상하고 그 외 도대급 대회에서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대회 추천하지 못해서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이라는 연구소에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내 교육받아 제 생기부에는 해당 연구소에서 교육받은 과목으로 성적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후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에서 제조직으로 1년 2개월간 근무 후 군을 다녀왔고 군에서 전역 후 대학을 가고자 하여 저녁날 학교 기숙사를 들어갔고 다음날부터 등교했던 열정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메카트로니스를 진학하여 3.84 학점을 받았으며 기계정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 상태이고 졸업 후 CJ 푸드빌이라는 회사에서 공무팀으로 인턴 3개월, 정규직 1개월 반 근무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퇴사했습니다. 그 후 펌웨어, 전자기계 제품을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간 근무하고 잦은 출장, 한 달에 2, 3주, 출장 수당 없음, 추가 근무 수당 없음에 지쳐 퇴사하고 2주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를 등록하여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만 많이 주면 어떤 일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종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 보고 있는데 얼마 전 삼성전기 생산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또 취득해서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수상 이력 등을 통해 바로 직장을 구하는 게 맞을지 뭐가 더 나은지 고민됩니다. 현재 모아둔 돈만 까먹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될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모아둔 돈은 전셋집을 구한다고 거의 다 써버려서 현재 길게 봐야 6개월 정도 버틸 자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나이가 젊네. 26살이면. 근데 여기 보니까 대학교를 안 가셨네요. 전문대를. 전문대를 안 가고 바로 고졸로 취업을 하신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그래도 이분이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그러면 보통 전문대를 입학하지 않습니까? 전화기 쪽으로. 근데 이분은 보니까 현역사 1년 2개월 하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나 여기 나왔네. 학점 전문대 나오셨네요. 전문대 졸업했잖아요. 졸업했는데 여기 보면 왜 학교를 다닌다고 나와 있어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초대졸 아닙니까? 사연자분. 야간대 등록하에 대학을 가고 있다는 건 그러면 본인이 학력을 학사로 맞추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열심히 사신 분은 맞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많은데 왜 힘든 분들이 많지? 예, 저도 굳이 학력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야간대가 폴리텍이라고요? 아직 졸업을 안 하신 거구나. 아직 졸업을 안 했죠? 졸업했습니까? 음. 근데 26살인데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26살인데. 그리고 너무 결혼을 일찍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현재 26살인데, 26살인데, 여기 보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쇼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혼은 약속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간다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지 결혼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이른 결정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6살이면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결혼과는 좀 멀리 봐도 되는 나이잖아요. 굳이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럼 대기업 생산직 가고 싶다는 얘기네. 대기업 생산직. 본인이 가고 싶은 곳. 제가 봤을 때는 돈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생산직.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전문대를 간 이유도 사실 전문대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생산직 가려고 하는 거죠. 요즘 대기업 생산직이 전문대 출신들을 다 뽑다 보니까 고전은 거의 안 뽑고, 본인도 그걸 이제 의식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문대 과정을 나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일찍 결혼하면 돈도 금방 모아서 집도 살 수 있을 거 생각하고요. 글쎄요, 결혼하면 돈도 금방 모으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 계속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을. 예. 저는 어릴 때 최대한 많이 지원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 나이가 생명이에요. 사실 본인이 어중간한 학벌이라고 했는데 어중간하지도 않습니다. 뭐 프리텍 나오셨고 3.84면 뭐 학점으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혹시 출결 어떻습니까? 출결 고등학교 출결 어떻게 되죠? 네. 제가 26살이면 반도체도 내볼 수 있을 만한 나이인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생산직에서는. 네. 네, 나이가 생명. 나이가 젊으면 학점 되잖아. 그러면 병지가 상관없어요. 그럼 됐어. 거의 개근이네. 그럼 출결로 까일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 내보세요. 괜찮은 데 있으면 막 내봐. 어릴 때 막 내봐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산직은 나이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좀 괜찮은 생산직의 경우 나이 컷이 존재합니다. LG나 삼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좀 지나가 버리면 안 뽑아줘요. 님이 아무리 자격증 좋은 거 들고 있어도 안 뽑아줘. 자격증은 커버가 안 됩니다, 이게. 아, 기년, 5년도 길어요. 그냥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게 좋아. 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자리 있으면 빨리빨리 지원해보고 넣어보는 게 좋아요, 무작위로. 어차피 이 자격증이라는 것도 회사 들어가면 못 써먹어요.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든가. 왜냐하면 나이가 더 중요하니까. 나이랑 타이밍이 중요해.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뭐 그러니까 아무리 자격증 많이 따도 나이가 많아버리면 인정 안 해줘요.
서재에서 컷 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괜찮은 일자리는 나이 컷이 다 존재한다는 거. 네. 나이 컷이 무조건 존재해요. 네,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기회 될 때 많이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괜찮다는 생각하면 막 지원하라는 거, 적극적으로. 아니요. 그런 거 계산하는 것보다 빨리 지원하는 게 좋아요. 그거 계산하다가 만약에 자격증 따는 데 집중하다가 타이밍 놓쳐버리면 본인만 손해예요. 전자반도체는 스펙을 크게 보지 않아요. 학점만 있으면 돼. 전자반도체는. 님 학점 있잖아. 지금 기능사는 몇 개 따놨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데 넣어볼 수 있어요. 학점은 충분하니까. 반도체는 좀 스펙을 좀 덜 봐요.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보지. 전자반도체는 나이가 더 중요해. 나이가. 어차피 그 자격증 들어가서 써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이 자격증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실무자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과 자격증 유무는 다르다는 거. 이미 그 자격증을 따는 것도 스펙에 이력서에 이제 몇 개 더 적으려고 이제 따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조건 잘한다고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리지 않고 많이 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과감하게 대기업 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대기업 같은 데 내보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빠른 빠를수록 좋아. 빠른 빠를수록. 그러니까 이미 기술 분야 지원하려면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 하면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자기중 공부도 같이 하라는 거죠.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게 1순위가 되고 이게 2순위가 돼야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1순위가 되고 이게 2순위. 어차피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 붙는 데 있으면 사실 이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합격하려고 이거 따는 거니까 맞잖아요. 이거 딴다고 이거 따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내가 내고 싶은 회사 못 내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런 사람도 좀 있거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본인이 지원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넓혀라. 예. 그러니까 반도체 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 자동차 그리고 또 뭐 있지? 여러 가지 많거든요. 제지도 있고. 근데 제지는 좀 일이 힘들긴 해. 제지 중에 괜찮은 회사가 이제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근데 잘 안 나와요. 제지 중에서 그나마 워라벨이 좋거든. 아니면 동서식품 같은데. 이런 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정보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 많이 하라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조건을 낼 수 있는 회사는 다 알아야 돼. 다 알고
우리나라에 괜찮다고 연봉 많고 생각보다 알짜배기 회사들 정보도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막 그런 경우 많아. 이름 몰라가지고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 진짜 허다합니다. 왜 우리가 회사를 알아도 뭐 삼성현대 SK, LG 정도는 알지 괜찮은 거. 근데 그 외의 회사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급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짜배기 회사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뭐 대구텍, 애프터. 대구텍도 제가 알기로는 스펙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합니다. 대구텍, 그 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니까 대구에서 일하고 싶나. 대구텍, 그리고 대동국어, 그리고 그 현풍이 보면 현풍이 제지회사 있잖아. 뭐 세아제지. 그리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한국 알스톰 뭉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국 알스톰 뭉쇼. 이거 종이 회사거든요. 네, 돈을 엄청 많이 줍니다. 님 돈 좋아하죠? 네, 돈 엄청 많이 줘요. 근데 대구택은 보통 대공하고 경북기공 라인이 유명하죠. 그쪽 라인들이 좀 잡고 있어가지고 그쪽 공고가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예, 뭐 그런 데도 있고, 예, 괜찮은 회사입니다. 아, 저기 한국 알스도 뭉샤가 이제 프랑스 외국계 회사거든요. 프랑스 소속의 본사가 프랑스에 있어요. 이름이 프랑스 느낌이 나잖아. 불란서 느낌이. 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이 1200%입니다. 대기업도 1200% 없지 않나? 대기업도 많아 600% 아닙니까? 예. 고정상여가 1200%. 현재 기준. 옛날이 아닙니다. 현재. 매달 100%씩 상여금이 나오는 거예요. 매달. 대신에 일은 좀 힘들 거야. 일은 힘든데 일 힘든 만큼 보수는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이죠. 예. 회사의 정보를 아는 게 너무 높네요. 하나 디펜스 굉장히 높은 데 지원하시네.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 수준이 높네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말고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경북에서 유명하다 도레이 유명하자 도레이도 어쩌다가 한 번씩 뽑는데 한번 지원해보시죠. 도레이 같은 데는 정년 보장이 되거든요. 거의 들어가면. 뭐 다른 대기업보다 좀 급여가 좀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회사 그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탄소 소멸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1위에요. 부동의 1위. 네, 구미 도레이. 뭐 도레이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외국계 기업이죠.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 근데 저기는 희망퇴직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뭐 희망퇴직이나 경영학과를 한 번도 경험한 데가 없어. 회사가 탄탄하다 증거죠. 뭐 나가라는 압박도 없어요. 구미에서 저기 다니면 이제 1등 신랑감입니다. 나름 삼성보다 유명해요, 저기가. 예. 계속 넣어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젊은 게 무기니까 계속 넣어봐. 되든 안 되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소서 잘 쓰는 거 이제 연구하세요. 자기소개서 잘 쓰는데 공을 많이 들여요. 대기업은 은근히 스펙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님이 서류에서, 그러니까 뭐야, 그 자격증에서 부족한 거를 이걸로 커버 칠 수 있어요. 자소서. 스펙 엄청 많아도 이 자기소개서 그지같이 적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허다하거든요.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기소개서 비중을 엄청나게 높인 회사입니다. 이걸 잘 써버리면 웬만큼 스펙 부족한 거 커버 칠 수 있어요. 나이는 괜찮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 까있게, 이미 좀 까있게 자격증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자격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에서 내가 무기를 살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 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데 최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돈 좀 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쓴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왜 그 자기소개 사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괜찮은 것들 좀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한 3, 4만 원 써가지고 자기소개서 하나에 2,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써가지고 한 10개
10개나 10개 뽑아가지고 보는 거야. 예, 내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벤치마킹하면 좋겠다고 싶은 것들 장점은 딱 빼가지고 쓰는 거야. 그냥 있잖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님이 여기 보면 약간 자기소개서처럼 적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까입니다. 제 자기소개 적으면 안 되는 거, 뭐 나는 어디 동네, 뭐 나는 포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중학교 나와서 어느 고등학교 몇 남 몇 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자기소개서에서 안 쓰면 안 되는 방식이야. 이딴 식으로 적으면 바로 까입니다. 자기소개서 공 많이 들으셔야 돼. 자기소개서만 잘 보면 님 지금 뭐 자격증 가진 거 커버 칠 수 있어요.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어. 다른 게 까일 게 없다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해. 이런 거. 그러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내가 인상 담당자 생각해 보세요. 님 말고도 자기소개서 낸 사람들이 몇백 명인데,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뭔가 좋은 내용을 튀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너무 무난해. 이런 거 다 빼고, 이사하고 다 빼고 딱 할 말만 적는 거야. 할 말만. 내가 얘기할 것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나는 공부를 계속하고 뭔가 자격증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 내봐라. 나이 어린 게 무기다. 나이가 차버리면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예.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1순위로 하시고 자격증 취득을 2순위. 그리고 최대한 기업의 정보를 많이 알아서, 괜찮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연봉 많이 주는 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많이 알아서 평소에 좀 많이 알고 있다가 공고 나오면 바로 지원하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내가 얘기 못했는데, 제약회사. 제약회사 좋습니다. 제약회사. 요즘에 제약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아이템을 보고 들어가야 돼.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는 솔직히 나는 좀 그런 게 뭐냐, 반도체가 이게 갑자기 올라간 시절이 얼마 안 됐잖아요. 반도체는 사이클을 굉장히 심하게 타고 우리나라만 쭉 다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1등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경기에 영향을 타지 않는 직종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예. 회사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 그 자기소개 쓰려면. 예.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업무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도 공부라는 거죠. 예. 오히려 제약회사가 망할 리가 없어요. 예. 제약회사 같은 게.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는데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는, 자기소개서만 잘 써도 서류 통과하는데 지장 없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편입은 결사 반대입니다. 편입은 결사 반대예요. 왜냐하면 님이 만약에 4년 전에 만약에 공대를 편입을 하잖아. 그럼 1, 2학년을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3학년 걸 듣는데 과연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문과 3학년도 아니고 공대 3학년이야. 설령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적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1학년, 2학년을 건너뛰고 가는 거죠. 전문대에서 배운 그 2년 과정하고 그 학교에서 배운 1학년, 2학년 과정이 다르잖아요. 보통 공대라는 게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4학년 과정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잖아. 난 그 연결고리를 건너뛰고 3학년을 가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대 수준이, 뭐 지방대를 하더라도 공대의 기본적인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기초 역학이나 공학 같은 걸 이제 어느 정도 1학년, 2학년 때 어느 정도 깨우치고 나서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이 3학년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그럼 편입을 하게 된 또 문제가 뭐냐면 4년제가 학사가 되기 때문에 생산지 지원을 못해요. 응? 난 편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편입을 해가지고 학사를 따는 이상 나는 이제 생산지가 빠이빠이예요. 왜냐? 좀 괜찮은 생산지가 어떻게 돼 있냐?
채용 공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좀 우리가 알만한 생산직은 어떻게 됐냐 하면, 고졸 또는 초대졸. 고졸 또는 초대졸. 이게 뭐냐 하면, 고졸이나 초대졸 아니면 안 붙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마. 전문대 졸업했거나 고졸이 아니면 너희는 내는 즉시 다 빼버릴 거야. 학사, 석사, 박사 다 필요 없어.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렸어요. 뭐 본인이 어떻게 해나갈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기입니다. 적기. 이미 지원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적기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공부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분명히 내보면 내가 자소서 같은 거 제대로 좀 잘 써가지고 내보면 걸리는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냥 올해 안에 쇼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세요. 그냥 길게 보지 마시고요. 예. 올해 상반기 때 쇼 보겠다. 분명히 이제 날 풀려가지고 채용 공고 이제 나올 겁니다. 또 정권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 나을 거예요. 내 생각인데 그래요. 정권도 바뀌고 보통 4, 5월 달이 채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예. 제가 봤을 땐 철강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철강 쪽이 안 좋았으니까. 예. 정권 바뀔 때 아마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겁니다. 이때 한번 들어가야 돼.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하기엔 딱 좋은 시즌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보통 원래 정권 초기 때 일자리 많이 풀어요. 뭐 보여주기 시기든 뭐든 간에. 예. 이제 정권 초기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풀 겁니다. 사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을 조직을 사기업 육성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간 다음에 분명히 이 제조업 자리도 분명히 풀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너무 한 지난 4년, 5년 동안 제조업이 너무 꽁꽁 얼어가지고 반도체와 몇 개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뽑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세요. 예, 희망을 꼭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꼭 붙으셔가지고 제 방송에 붕어 형님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습니다. 이 말을 꼭 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올해 들어가서 붕어 형 대기업 땡땡에서 들어왔습니다. 꼭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뭐 중견기업 땡땡에서 들어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예. 기왕이면 슈퍼챗으로 말씀하면 좋고요.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